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오랜만에 IT 소식입니다. 장마로 인해 인터넷 장애 복구가 늦어짐에 따라 이제서야 IT 소식들 다시 전달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름이 물러가고 9월 가을에 들어서는 지금 8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의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를 인용해 아이폰 14 프로 모델 가격이 아이폰 13 프로 모델보다 $100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브스는 공급망 조사를 기반으로 아이폰 14 기본 모델 가격은 동일하지만 아이폰 14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의 가격은 부품 가격 인상과 추가된 기능을 감안할 때 $100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애플 분석가 밍취거 역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가격 인상으로 아이폰 14 라인업의 평균 판매 가격 즉 ASP가 약 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작년 아이폰 13 프로 모델은 미국 시장에 $999, 프로 맥스 모델은 $1099에 출시되었습니다. 아이브스의 전망이 정확하다면 아이폰 14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의 가격은 각각 $1099, $1199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 아이폰 14, 6.7인치 아이폰 14 맥스,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 등 4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노치가 제거된 새로운 듀얼 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더 빠른 A16 프로세서, 더 빠른 LPDDR5 램을 독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8K 비디오 레코딩을 지원하는 4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애플은 이달 7일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 14 시리즈 및 애플워치 시리즈 8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7일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14 시리즈, 애플워치 8 등을 공개할 가운데 10월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 및 M2 기반 맥북 프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의 최신 파워온 뉴스레터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월 이벤트에서는 10세대 보급형 아이패드, 신형 아이패드 프로, 신형 14인치 및 16인치 맥북 프로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형 아이패드 프로 및 맥북 프로에는 최신 M2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또 이벤트에서는 맥북 프로 외에 맥 미니, 맥 프로 등 M2 기반 맥 제품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벤트에서 공개되는 10세대 보급형 아이패드 모델은 플랫 베젤이 적용되고 이전 모델보다 더 얇아진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 Type-C 포트가 제공되고 A14 바이오닉 칩셋으로 구동되며 5G 이동통신을 지원하지만 3.5mm 헤드폰 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형 M2 기반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 3핀이 아닌 4핀을 지원하는 새로운 스마트 커넥터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 디자인이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3 울트라의 크기가 S22 울트라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가 예상한 갤럭시 S23 울트라 크기는 163.4, 78.1, 8.9mm입니다. 이는 S22 울트라 크기 163.3, 77.9, 8.9mm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어 그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3.88, 1440픽셀 해상도의 6.8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사양 역시 갤럭시 S22 울트라와 동일하며 내부 사양 중 유일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프로세서 밖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면 카메라는 디자인 및 사양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 삼성 최초 2억 화소 카메라 탑재를 확정하고 공급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AMD 젠4 CPU의 성능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AMD의 발표는 아니지만 중국 빌빌리의 익스트림 플레이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PU 벤치마크 툴인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된 라이젠 7 7700X의 단일 코어와 멀티코어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A코어 16세대의 7700X는 싱글코어 773점, 멀티코어 7701점을 기록했는데 동일한 코어 수를 가진 5800X 대비 싱글코어는 23%, 멀티코어는 33% 정도 빠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싱글코어 성능만 놓고 본다면 플래그십인 5950X보다도 약 19%나 빠른 결과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할 인텔의 13세대 랩터레이크와 비교해보면 같은 급인 코어 i7 13700K가 싱글코어 814점으로 소폭 앞서고 있고 멀티코어의 경우 이 코어가 8개 있는 i7 13700K가 약 46% 정도 더 빠릅니다. 익스트림 플레이어가 공개한 결과만 놓고 보면 랩터레이크가 더 우세해 보이지만 7700X가 어느 정도의 클럭으로 동작하였는지 알 수 없고 점수만 공개되었기에 아직 판단하긴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젠4 프로세서들은 AM5 소켓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커세어 등의 AM4 소켓을 지원하는 AIO 어리온 스낵쿨러를 라이젠 7000 시리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AMD는 공식적으로 한국 시각으로 8월 30일 오전 8시 젠4 라이젠 7000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며 9월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새로운 게임 타이틀에 대한 게임온 지원과 함께 기존 출시된 게임들에 대한 최적화와 문제를 수정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텔의 최신 아크 그래픽 드라이버 30.0.101.3268에서는 최신작 세인츠 로우 리부트 및 매든 NFL 23의 게임온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최근 출시된 PC용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를 포함한 여러 게임 타이틀에서 성능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드라이버에서는 윈도우 업데이트 롤백 및 일부 내부 설치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스무스 싱크 기술, 게임 내 오버레이 원격 측정, UL 스케일링 등 아크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텔 아크 드라이버는 현재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커뮤니티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수정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에 대한 평가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14세대 코어 프로세서 코드명 메테오레이크에 지금보다 발전된 GPU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최근 배포된 인텔 그래픽 컴파일러 패치에서 메테오레이크의 내장 GPU가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되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하드웨어 유닛 구성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지 못하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내장 GPU보다 발전된 구조인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과 함께 고성능 GPU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AI 및 딥러닝 연산 점담 유닛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크 시리즈라는 외장 GPU를 그래픽카드 시장에 투입한 상황이라 등급 구성의 차이를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RTX 4080이 기존 루머 메모리 사용보다 조금 더 빠른 메모리 속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관련 유출자인 코파이트 7 키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RTX 4080의 예상 메모리 속도인 21Gbps에서 23Gbps로 변경, 대역폭은 676GB/s에서 736GB/s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메모리 사양은 256비트 버스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성능인데 대역폭만 따지고 보면 320비트 RTX 3080보다 느립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RTX 4080에는 차세대 메모리 압축 제품군을 통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 변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RTX 40 시리즈에 탑재되는 비디오 메모리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에서 최대 24Gbps 속도를 가진 GDDR6X의 메모리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카드 출시 전 사양을 자주 변경하기에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속도 이외에도 코파이트 7 키미는 TVP도 기존 320W에서 340W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수치는 RTX 3080의 공식 스펙과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 소모되는 전력은 소비자용 제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인 TSMC가 N3 노드에서 지연되었던 칩 양산을 시작합니다. 커머셜 타임스 보고서에 따르면 TSMC는 올 9월 N3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한 칩셋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TSMC의 개발 속도라면 3에서 5월 사이에 새로 개발된 공정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N3 노드로 생산되는 첫 고객 중 하나인 인텔이 자사의 14세대 메테오레이크 CPU 출시를 내년 말로 지연시켜 N3 공정의 수주 확보에 실패해 양산이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3나노는 수율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N3 노드가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걸 미루어 보면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N3 공정은 이전 공정인 N5에 비해 속도는 약 10에서 15% 정도 빨라졌으며 밀도를 1.6배까지 밀집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 면에서는 25%에서 30% 정도 늘어나 3나노미터 칩셋으로 만들어질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나 인텔의 CPU의 소비 전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SMC는 N3 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N3E, N3P도 개발 중인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에 N3E가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나 인텔의 14세대 메테오레이크는 N3P 공정에서 생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TSMC N3 공정의 첫 고객은 애플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8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안드로이드 13 원 UI5의 공개 및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최대한 안드로이드 순정 UI와 비슷하도록 해서 폰의 체감 속도가 더 빠르도록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앱 아이콘 변경, 램 플러스 비활성화 같은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삼성은 연내 업데이트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 얼마나 빨라질지 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 익스퍼트 러 앱 역시 이 업데이트에 맞춰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8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